이 사람은 릭입니다. 오늘 릭은 촬영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분이 다시 재생 버튼을 눌러 그를 에베레스트로 보냈습니다. 그는 장비 없이 따뜻한 옷만 입고 올라갑니다. 이런 등반은 되게 좋게 끝나지 않습니다. 산소통 없이는 뇌가 필요한 산소의 3분의 1만 얻습니다. 숙련된 등반가도 이곳에서 부종 환각동상에 걸립니다. 하지만 릭은 등반가가 아니며 그저 견디고 있습니다. 그는 해발 5300m의 베이스 캠프에서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잠도 잘 못 자고 음식도 거의 못 먹으며 심장은 2배 빨리 뜹니다. 이곳은 여정의 시작일 뿐이지만 그의 몸은 이미 부담을 받고 있습니다. 릭은 텐트 안으로 몸을 웅크립니다. 침낭봉지 라면 보온병에 뜨거운 물, 밖은 영하 20도입니다. 이 고도에는 나무도 동물도 없고 오직 얼음돌바람뿐입니다. 밤에 그는 거의 잠을 못 잡니다. 메스껍고 머리가 아프고 관절이 쑤십니다. 이것이 고산병의 시작입니다. 이곳의 기압은 해수면보다 2배 낮고 산소는 적으며 혈액으로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뇌가 부어오르기 시작하고 피는 끈적해집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밤에 발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릭은 아직 그저 눈이 빨갛고 발가락이 마비될 뿐입니다. 다음날 릭은 7000m 고지로 향합니다. 눈 때문이 아니라 산소 부족으로 근육이 힘들어 매 걸음이 슬로모션 같았습니다. 희박한 공기 탓에 단순한 움직임도 2배의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릭은 거의 먹지 못합니다. 소화에 에너지를 쓰지 않으려 몸이 식욕을 억제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식사 없이 힘은 빠져갔습니다. 이 고도에서는 누워만 있어도 하루 1kg씩 근육과 수분을 잃습니다. 릭은 쉬지 못하고 눈 속을 헤쳐나갑니다. 때로는 무릎까지 빠지기도 합니다. 숨 한 번 쉬는 것이 짧고 힘듭니다. 릭은 숨 쉬는 것이 아니라 공기를 붙잡는 듯 했습니다. 바람이 마스크를 뚫고 피부를 베고 눈은 제대로 초점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최악은 바람이었습니다. 에베레스트의 바람은 추위를 치명적으로 만듭니다. 옷을 입어도 몸은 끊임없이 열을 잃었습니다. 땀은 즉시 증발하며 체온까지 빼앗아갑니다. 릭의 발가락은 동상에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감각이 없고 새끼발가락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는 조직이 얼어붙고 있다는 뜻이었지만 릭은 그것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릭은 눈처마 가장자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한 발만 헛디뎌도 1000m 낭떠러집니다. 8000m 고도에서 죽음의 지대가 시작됩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산소가 너무 적습니다. 휴식 중에도 몸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뇌폐 심장세포는 점차 죽어갑니다. 오래 머물면 죽습니다. 훈련된 운동선수도 이곳에서 16시간 이상 머무는 경우는 드뭅니다. 릭은 이 지대에서 벌써 3시간째입니다. 그는 모릅니다. 그의 머리 혈관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액체가 뇌의 조직으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종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릭은 그저 아주 천천히 걷고 있습니다. 이 고도에서는 몸이 꺼진 듯합니다. 릭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는 돌과 밧줄눈 위 발자국을 봅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텅 비었습니다. 그의 숨이 가빠지고 눈앞이 흐려집니다. 그는 윙윙거리는 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마치 옆에 엔진이 있는 듯합니다. 이것은 소리가 아닙니다. 귀에서 피가 웅웅거리는 소리입니다. 그는 숨을 고르려 잠시 멈춥니다. 하지만 심장은 미친 듯 쿵쾅거립니다. 릭은 소리내어 말하려 하지만 문장을 잇지 못합니다. 뇌가 산소를 받지 못할 때 언어는 가장 먼저 손상되는 것 중 하나입니다. 릭은 마침내 정상에 도달합니다. 8848m 높이 지구에서 가장 높은 지점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얼음과 바람뿐입니다. 그는 작은 깃발을 꺼내 눈 속에 꽂습니다. 그는 미소 짓지만 눈은 멍한 유리알 같습니다. 릭은 비틀거리다가 무릎을 꿇습니다. 뇌부종이 진행됩니다. 두개골 안에 혈관이 부어오르고 압력이 증가합니다. 그가 기침하자 흰 눈 위에 분홍색 얼룩이 남습니다. 폐에서 나온 피입니다. 모든 것이 나쁘다는 신호입니다. 에베레스트에는 병원이 없습니다. 몸 상태가 나빠지면 천천히 내려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릭은 돌아서서 아래로 첫 발을 내딛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마치 타인이 조종하는 인형 속에 있는 듯합니다. 지금 당장 심연으로 떨어지는 것이 가장 쉬울 겁니다. 손가락이 굽혀지지 않아 릭은 카라비너를 열 수 없습니다. 예전에는 자동으로 하던 모든 것이 이제는 노력을 요구합니다. 안경은 김이 서리고 마스크는 흘러내려 모든 것이 하얗게 흐려집니다. 릭의 뺨에는 서리가 피부는 얼어붙었지만 그는 추위도 고통도 느끼지 못합니다. 신경말단이 작동을 멈춘 것입니다. 릭은 해선 안 될 일을 합니다. 눈밭에 앉아 잠시 쉬려 합니다. 하지만 눈은 감기고 숨은 느려지며 움직임을 멈춥니다. 그렇게 그는 그곳에 영원히 남게 될 뻔했습니다. 움직임이 없으면 몸은 빠르게 식습니다. 만약 근처에 사람이 없었다면 그는 아주 빨리 죽었을 겁니다. 하지만 다행히 등반가들이 그를 발견했습니다. 릭은 눈을 뜨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씌워주며 아래로 끌어내립니다. 캠프에 도착해서야 죽을 뻔했음을 깨닫습니다. 에베레스트에는 수백 구의 시신이 남아있습니다. 그들은 릭과 같지만 운이 없었습니다. 그들도 내려오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시신을 수습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시신을 가지러 가는 것만으로도 또 다른 생명을 위협합니다. 그런 고도에서는 몇 킬로그램의 추가 무게도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자들은 쓰러진 곳에 그대로 남습니다. 일부는 수십 년 동안 눈에 띄게 놓여 있습니다. 그들은 길의 이정표가 되기도 합니다. 빨간 재킷을 지나 노란색 방향으로 가세요 라고 합니다. 릭은 운이 좋았습니다. 그는 다음 이정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산소 없이 에베레스트로 오르는 것은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가장 힘든 시련 중 하나입니다. 그런 고도에서는 가만히 서 있어도 몸이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모든 발걸음은 공기 부족 고통추위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모두가 정상에 도달하지 못하고 모두가 돌아오지도 못합니다. 러잉트돈 죽음의 지대를 통과하여 살아남았고 이는 당신의 좋아요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뜻입니다.